영국의 인종차별주의 깡패들이 이찬원을 공격했지만 그가 세계급 무술가라는 사실을 몰랐다. 런던 중심 시장은 주말 오후가 되자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었다. 옅은 햇살이 고풍스러운 돌바닥 거리를 감싸며 시장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신선한 채소, 탐스러운 과일부터 영국 문화를 담은 기념품과 옷가지까지 다양한 물건이 가득한 다채로운 상점 사이로 현지인과 외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상인들의 외침, 사람들의 떠들썩한 대화 소리가 어우러지고 버터에 구운 빵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리 음식, 따뜻한 커피의 향기가 시장을 가득 메웠다. 그 속에서 축구 스타 이찬원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시장 골목 사이를 거닐고 있었다. 축구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에 그는 소탈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로 일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쇼핑에 몰두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찬원은 한과일 가게 앞에 멈춰서서 탐스러운 빨간 사과, 자줏빛 포도, 노란 귤을 바라보았다. 이 가게 주인은 중동 출신의 중년 남성인 아흐메드 씨로 항상 손님들에게 친절했다. 아흐메드 씨는 이찬원을 바로 알아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오늘 경기 없어요. 여기서 보게 되다니 반갑네요. 이찬원은 웃으며 한 손으로 사과를 집어들고 살짝 돌리며 사과의 신선함을 느껴보았다. 안녕하세요. 아흐메드 씨, 오늘 드물게 쉬는 날이라 그냥 산책 좀 하러 왔어요. 가게는 잘 되시죠? 늘 그렇죠. 시장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려요. 근데 오늘은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오늘 사과 진짜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흐메드 씨는 신나게 사과 하나를 건넸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받아들고 한 입 빼어 물었다. 정말 맛있네요. 몇 개 더 살게요. 이찬원이 추가로 과일을 고르는 동안 한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노트를 쥐고 있었으며 반짝이는 눈동자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고 있는 듯했다. 혹시 이찬원 선수 맞죠? 이찬원은 소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맞아요. 너 이름이 뭐야? 저는 리사예요. 저 진짜 팬이에요.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리사는 두 손으로 떨리는 노트를 내밀었다. 이찬원은 망설임 없이 노트를 받아들고 빠르게 사인을 남겼다. 리사 꿈을 꼭 따라가야 해라는 짧은 메시지도 덧붙였다. 리사는 그 노트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기쁨에 겨워 깡충깡충 뛰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이찬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디에서나 팬들의 응원이 그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장의 한 구석에서 5명의 남자들이 이찬원을 주시하며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낡은 가죽 재킷을 걸친 이들은 손에 맥주캔을 쥐고 있었으며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뭐야, 아시아 놈이 우리 시장을 어슬렁거린다고 금발에 해골 문신이 있는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자기 유명하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다른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다. 우린 이런 놈 필요 없어. 덩치 큰 남자의 목소리는 도전적이었다. 그들의 비웃음과 대화는 점점 커졌고 일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찬원은 아직 이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아흐메드 씨에게 돈을 내고 있었다. 아흐메드 씨는 상황을 눈치채고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흘겨보았다. 손씨. 아흐메드 씨는 목소리를 낮춰 경고했다. 여기서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녀석들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이찬원은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산책 중이에요. 이찬원은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웃었다. 그러나 아흐메드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저 녀석들은 전에 봤는데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놈들이에요.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한 후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앞으로 몇 분 안에 불가피한 대치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찬원은 막 구입한 과일 봉지를 들고 런던의 시장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북적이는 인파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그는 다채로운 상점들과 갓 구운 빵, 커피 향이 퍼지는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길을 보냈지만 이찬원은 언제나처럼 겸손한 태도로 지나가는 이들에게 가볍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저 하루의 휴식을 만끽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멀리서 5명의 남자 무리는 그를 존경이나 호기심이 아닌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맥주 가판대 근처에 모여 있었으며 반쯤 비운 맥주캔을 손에 든 채 이찬원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듯 얼굴에는 술기운이 가득했다. 그 무리의 리더인 잭은 키가 크고 근육질의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그러나 그는 과음으로 인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다. 짧은 머리와 목에 해골 문신 그리고 팔에는 극단적인 슬로건과 기괴한 문신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찬원을 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봐라. 또 아시아 놈 하나가 우리 동네에서 돌아다니네. 잭이 코웃음을 치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빌이라는 이름의 빼빼 마른 남자는 헝클어진 금발을 흔들며 비웃었다. 누군지 몰라도 난 저런 놈들이 여기 있는 꼴을 보기 싫어. 일자리도 뺏고 자리가 좁아지는 것도 다 저놈들 때문이야. 톰이라는 작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래.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데릭이라는 또 다른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도발적으로 말했다. 당연하지. 여긴 우리 구역이야. 저놈은 꺼져야 해.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캔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술에 취한 이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찬원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작은 빵 가판대 앞에 멈춰섰다. 그는 갓 구워져 노릇노릇한 빵들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상인은 손님들에게 시식을 권하며 빵을 자르고 있었다. 이찬원이 막빵 한 조각을 집으려던 순간 그의 뒤에서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찬원은 뒤돌아보며 잭과 그의 무리를 마주했다. 이들은 그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며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잭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잭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가 묻잖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우리 동네는 너 같은 놈들 오라고 있는 데가 아니야? 이찬원은 그 말의 의도를 즉시 알아챘다. 저는 그냥 산책 중입니다. 여기 다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비리는 크게 웃으며 잭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봐라. 저 놈 말대꾸하네. 지자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모양이지. 톰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다. 우린 너 같은 놈들이 여기 있는 꼴이 보기 싫어. 당장 꺼져라.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야. 이찬원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잭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제 휴일을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싫어하는 건 당신들 문제이지 제 문제가 아니죠. 이찬원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무리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찬원의 침착함은 오히려 제게 불쾌감을 더 자극했다. 내가 뭘 원하든 상관없어. 잭이 더 거칠게 말했다. 당장 꺼지라고 했잖아. 잭은 갑자기 이찬원의 과일 봉지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과와 오렌지들이 돌바닥 위로 굴러갔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물러섰고 시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되었다. 이찬원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다.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찬원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잭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래. 그럼 뭐 어쩔 건데? 그는 발을 들어 바닥에 있는 사과를 차려 했지만 이찬원이 한 발 앞으로 다가가 그의 앞을 막아서자 잭은 순간 당황했다. 비록 술에 취했지만 잭은 이찬원의 자세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의 자세는 견고하고 강인했다. 두려움이나 물러섬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비리가 잭을 힐끔 보며 말했다. 야, 쟤 겁먹은 것 같진 않네? 아마 자기가 축구 스타라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나 보지? 잭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찬원을 노려보았다. 그래. 그럼 너 여기서 나가기 싫다는 거야? 좋아. 그럼 우리가 너를 쫓아내줄게. 그들은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동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마치 배고픈 늑대 무리처럼 이찬원을 에워쌌다. 몇몇 시장 손님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일부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이들이 평범한 말다툼으로 끝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폭력을 피하고 싶었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다.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언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짜 대결이었다. 이찬원은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찬원은 깡패 무리의 포위 속에서 침착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며 서 있었다. 주변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래는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던 이들이 이제는 원치 않는 싸움의 관객이 되어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멀찍이 물러났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무리의 리더인 잭은 비웃는 표정으로 이찬원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외부인이라고 여긴 사람이 이렇게 당당히 맞서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찬원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동안 협박에 굴복했던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그 때문에 잭은 더 큰 불쾌감을 느꼈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알아? 축구 선수냐? 잭은 땅에 침을 뱉으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빌리는 술에 취해 비뚤어진 얼굴로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축구장에서만 잘 뛰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지? 또 다른 놈통은 비꼬는 말투로 한마디 거들었다. 여긴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런던 거리라고. 계속 쏟아지는 도발에도 이찬원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과일 봉투를 주워 먼지를 털어냈다. 그가 보여준 차분한 행동은 잠시 동안 잭과 그의 무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잭은 손을 꽉 쥔 채 갑자기 이찬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우위를 과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찬원은 가벼운 움직임으로 뒤로 물러나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손 대지 마세요. 이찬원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잭은 잠시 멈칫했다. 이찬원이 이렇게 빠르게 피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물러서기보다는 더욱 화가 났다. 너 지금 태도 뭐야? 우리보다 잘난 척하는 거야? 잭은 술기운과 자존심 상처 때문에 눈이 붉어져 있었다. 빌리는 억지로 친근한 척하며 이찬원의 어깨를 두드리려 했지만 그 의도는 뻔히 보였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똑똑하면 빨리 꺼져. 톰은 잭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쫄았을지도 몰라. 그래도 창피 좀 줘야 재미있지 않겠어?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찬원의 과일 봉투를 다시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다. 오렌지, 사과, 포도는 사방으로 굴러갔고 몇몇 과일은 땅에 부딪히며 터져과즙이 여기저기 튀었다. 이번엔 이찬원이 과일을 다시 주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습니까? 이찬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보다 차가웠다. 잭은 폭소를 터뜨렸다. 너 싸우고 싶어 아니면 도망칠 거야? 빌리는 휘파람을 불었다. 아마 경찰. 부르겠지? 톰은 크게 웃으며 소리쳤다. 아니면 인종차별이라면서 인터넷에 글 올리겠지? 하하. 그들의 웃음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혀 웃음 짓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이찬원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속닥이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근처에서 채소 가판대를 운영하던 마리아라는 노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 친구가 저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 저놈들이 너무하는 거야?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단골 손님인 청년 다니엘이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이 영상 필요할지도 모르지? 그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찬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잭은 그 변화를 감지했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잭은 눈을 지켜뜨며 물었다. 나한테 뭔가 가르쳐줄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야? 빌리는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하하, 근데 이거 봐. 쫄았나 봐. 이찬원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지. 잭은 으르렁거리며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사람들은 놀라 숨을 들이마시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잭의 주먹이 이찬원의 얼굴에 닿기 직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찬원은 순식간에 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잭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고 그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비틀거렸다. 잭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찬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동작이었다. 이찬원은 가볍게 손을 뻗어 잭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잭은 땅에 넘어질 뻔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에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다. 몇몇은 이제야 이찬원이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은 실제 전투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다. 잭은 얼굴이 붉어지며 다시 일어났다. 빌리와 톰도 당황하며 더 이상 비웃지 못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 잘 피하긴 하네. 잭이 이를 갈며 말했다. 하지만 모든 걸 피할 수 있을까? 그는 빌리와 톰을 힐끗 쳐다보며 신호를 보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둘은 곧바로 이찬원을 향해 돌진했다. 이찬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물 속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그러나 이번에는 그도 알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진짜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찬원은 가만히 서서 앞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마치 사냥감을 평가하는 표범처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불량배들은 이미 마지막 경계를 넘었고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잭은 그의 주먹이 손에게 쉽게 피댄 순간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것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빌리와 톰, 그룹에서 가장 빠른 두 명이 거의 동시에 손에게 달려들었다. 빌리는 가슴을 겨냥해 주먹을 날렸고 톰은 허리 쪽으로 낮은 펀치를 시도했다. 거리 싸움에서 약간의 경험이 있는 듯 했지만 손에게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 느렸다. 손은 부드럽게 몸을 회전하며 빌리의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했다. 동시에 그는 톰의 펀치를 팔로 막으며 그 힘을 무력화시켰다. 이를 지켜보던 잭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잡아라고 외치며 네렉과 함께 지원에 나섰다. 네 명이 동시에 손에게 공격을 퍼부으며 그가 모든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었다. 훈련받은 무술가의 속도와 기민함을 가진 손은 단순히 피하기만 하지 않고 즉시 방역에 나섰다. 톰이 계속 공격하려 하자 손은 그의 발목을 정확히 겨냥한 낮은 킥을 날렸다. 그 결과 톰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빌리는 이를 보고 턱을 겨냥해 강한 훅을 날렸지만 손은 한 발짝 물러서서 힘들이지 않고 피했다. 빌리가 중심을 잃자 손은 빠르게 회전하며 그의 어깨에 강력한 회전킥을 꽂았다. 충격으로 인해 빌리는 뒤로 비틀거리며 상점에 부딪혔다. 데렉은 두 동료가 순식간에 당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손의 옷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더 빨랐다. 손은 그의 손목을 잡아 태권도 원칙에 따라 정확히 비틀어 제압했다. 데렉은 고통에 신음하며 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손은 그의 복부에 강한 킥을 날려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에 탄성을 질렀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충격의 말을 잃었다. 가까이 있던 과일 상인 에이멧 아저씨는 걱정스럽지만 경이로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늘 과일을 사던 이 청년이 이렇게 강인한 무술 실력을 가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잭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군중 앞에서 망신당한 그의 자존심이 그를 더욱 광기로 몰아넣었다. 잭은 바지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뚜껑을 눌러 나를 펼쳤다. 날카로운 소리 탁과 함께 차가운 금속이 드러났다. 군중은 즉시 뒤로 물러났다.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손에게 경고했다. 조심해요. 칼이 있어요. 그러나 손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잭이 칼을 잡는 방식과 자세를 통해 그가 무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손을 두렵게 만들지 못했다. 잭은 으르렁거리며 손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칼날이 손의 가슴을 향해 번쩍였다. 하지만 칼이 손에게 닿기 전에 그는 이미 움직였다. 옆으로 한 발짝 물러서며 몸을 회전한 손은 잭의 칼이 허공을 가르도록 만들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손은 잭의 칼을 든 손목에 빠르고 정확한 킥을 날렸다.
강력한 충격에 잭은 손목에 고통을 느끼며 칼을 떨어뜨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손은 재빨리 그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잭은 비틀거리며 피를 흘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괴성을 지르며 손에게 달려들었지만 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몸을 회전하며 잭의 턱에 정확히 닿는 높은 킥을 날렸다. 그 강력한 킥에 잭은 뒤로 쓰러지며 단단한 바닥에 몸을 부딪혔다. 순식간에 정막이 시장을 덮쳤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이전에 손을 비웃고 도발하던 불량배들은 이제 바닥에 신음하며 누워 있었다. 일부는 아직도 자신이 어떻게 당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러다 갑자기 한 청년이 외쳤다. 그가 혼자서 저 녀석들을 다 제압했어.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박수와 응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마리아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야. 진정한 무술가야.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파란빛과 빨간빛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상황의 다음 전개를 두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모두가 인정했다. 그 불량배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이다. 손은 조용히 서서 잭과 그의 일당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자만도 없었다. 오직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과 침착함만이 담겨 있었다.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깡패들. 그들의 얼굴은 고통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몇 분 만에 5명 전원이 2,000원 한 사람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술에 취해 자신감에 차 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공포와 치욕으로 바뀌어 있었다. 주변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였다. 몇몇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휴대폰이 높이 들어져 있었고 이번 사건은 곧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이찬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숨결은 차분했으며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나 통제력을 잃은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는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들에게 외모나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었다. 잭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턱을 감싸쥔 채 고통과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찬원을 노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다. 이찬원을 공공연히 망신주고 자신이 힘을 과시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바닥에 나뒹굴며 망신당하고 있었다. 빌리는 여전히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팔과 다리는 떨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잭을 바라보며 희망 섞인 눈빛으로 무언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이찬원을 바라볼 뿐이었다. 순간 양쪽 모두에게 짧은 침묵이 흘렀다. 군중들의 웅성거림과 촬영 소리만이 주변을 채우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경찰 오기 전에 빨리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잭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가게 창문에 반사되고 있었다. 이찬원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난 경고했잖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나 도발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가 선을 넘었지?
잭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찬원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무도인이었고 상상 이상의 실전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잭, 이제 어떻게 해? 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중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여전히 촬영 중인 휴대폰을 보며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왔고 확성기를 통해 명령이 들려왔다.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서세요. 잭은 깊은 숨을 내쉬며 욕설을 중얼거렸다. 가자. 그는 작게 말했지만 그의 동료들에게는 충분히 들렸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군중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다. 그들이 시장 경계를 벗어나려는 순간 한 경찰관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멈춰. 경찰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잭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경찰관은 눈썹을 지켜올리며 군중을 가리켰다. 그래. 여기 있는 최소 10명이 그 반대를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의 휴대폰 영상도 진실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해. 잭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걸 깨달았다. 이찬원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그는 패배한 것이다. 경찰관은 이찬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아요.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전 단지 제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경찰관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잭을 쳐다보았다. 너희는 우리랑 경찰서로 가서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군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 젊은이가 소리쳤다. 그놈들은 당연히 그래야 돼. 근처에서 야채를 팔던 마리아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정의가 실현됐네. 이찬원은 깊게 숨을 내쉬며 몸이 긴장해서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주황색과 빨간색 사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한 소년이 군중 속에서 뛰어나와 과일들을 주워 이찬원에게 내밀었다. 형, 진짜 멋졌어요.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과일 봉지를 받았다. 그리고 소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아흐메드 아저씨가 다가와 이찬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넌 훌륭한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야. 만약 내가 없었더라면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저놈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거야. 이찬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경찰들은 잭과 그의 동료들을 연행했고 경찰차는 천천히 시장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한때 거만하고 폭력적이던 그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꺾여 초라한 모습으로 연행되었다. 이찬원은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흐메드 아저씨의 가게로 돌아갔다. 오늘 그는 단순히 편안한 산책을 기대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를 지키고 악당들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막아냈다는 점이었다. 그는 주황색 오렌지를 하나 들어 손에 굴리며 미소를 지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 어떻게 맞서는가이다. 오늘 이찬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에 최선을 다해 맞섰다. 이찬원은 시장 한가운데에 서서 느리지만 일정한 숨을 내쉬며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방금 벌어진 싸움은 끝났지만
그 여우는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불량배들은 땅바닥에 누워 신음했고 몇몇은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른 이들은 손의 정확한 공격에 어지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그가 단 몇 분 만에 자신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주변의 군중들은 여전히 둘러싸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손을 알아본 일부 팬들은 그가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무술 실력을 가진 사람임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그들이 눈앞에서 목격한 일을 믿지 못했다. 군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높이 들려 있었고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손의 번개처럼 빠른 기술을 클로즈업으로 담은 영상들은 곧 SNS에 퍼질 것이 분명했다. 검은 재킷을 입은 젊은 청년 다니엘은 촬영을 하면서 친구에게 말했다. 이거 트위터에서 난리 날걸. 사람들이 이찬원이 런던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을 때려 눕히는 걸 보면 완전 미쳐버릴 거야. 그의 친구는 여전히 흥분된 상태로 웃으며 말했다. 나 진짜 내 눈을 의심했어. 이런 싸움 기술을 가진 축구 선수는 본 적 없어. 군중들의 소음 속에서 잭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져 있었다. 그는 손을 굴복시켜 창피를 주려 했지만 지금 굴욕을 당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주위에서 촬영 중인 휴대폰들을 보며 잭은 자신의 명성이 완전히 추락했다고 느꼈다. 빌리는 여전히 손에게 맞아 어깨를 움켜쥔 채 이를 악물며 통증을 참았다. 빌어먹을. 저 녀석 보통 사람이 아니야? 톰은 바닥에 그대로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잭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치솟는 굴욕감이 그의 자존심을 태우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나 접이식 금속 막대를 꺼냈다. 군중들이 비명을 질렀다. 몇몇은 위험한 상황을 직감하고 뒤로 물러섰다. 한 여자가 외쳤다. 조심하세요. 저 자식이 몽둥이를 들었어요. 그러나 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태권도 훈련을 통해 수백 번 더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그는 잭 같은 인간들이 단순히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는 겁쟁이임을 잘 알고 있었다. 손은 진정한 힘이 무기나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본능적인 대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잭은 막대를 휘두르며 소의 머리를 향해 강하게 내리쳤다. 그러나 소는 머리를 살짝 옆으로 기울여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했다. 잭은 너무 힘을 줘 균형을 잃었고 그 짧은 순간이 소에게는 충분했다. 소는 빠르게 몸을 돌려 잭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하는 옆차기를 날렸다. 퍽! 그 소리와 함께 잭의 손에서 막대가 튕겨나와 땅에 떨어졌다. 잭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쥐고 충격에 휘둥그레졌다. 소는 그에게 방역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잭의 가슴에 강력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꽂아 넣었다. 잭은 몇 걸음 물러섰다. 빌리는 잭이 또다시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나서기 전에 한 경찰관이 그의 뒤에서 등장해 곤봉을 들며 외쳤다. 멈춰. 무기를 내려놔. 그 날카로운 명령이 빌리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3명의 경찰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한 명은 이미 곤봉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권총에 손을 올린 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잭은 비틀거리며 창백한 얼굴로 경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 중 한 명, 아마도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이 손에게 다가갔다.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손이 대답하기도 전에 근처에 있던 아하멧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다. 저 자들이 먼저 공격했어요. 손은 자기 방어만 한 겁니다. 채소를 파는 마리아 아주머니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놈들이 여기서 계속 난동을 부렸는데 손이 그저 괴롭힘을 참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잭과 그의 패거리를 바라보았다. 부하하니 여기가 당신들이 문제를 일으킨 장소 같군요. 다른 경찰관이 다가와 잭, 빌리, 토미의 손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잭은 몸부림치려 했지만 너무 많은 목격자와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체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불량배들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동안 군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단지 정의가 실현된 것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젊은이가 휴대폰을 들어올리며 크게 외쳤다. 이찬원은 축구 레전드일 뿐만 아니라 런던 거리의 전설이야. 손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불량배들을 제압했다고 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뿐이었다. 아흐메드 아저씨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옳은 일을 했어? 너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호했어? 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불량배들이 싫었을 뿐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서류 절차상 진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것이 필요한 절차임을 알고 있었다. 경찰차에 올라타며 손은 전혀 걱정하거나 불쾌해하지 않았다. 오늘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시장에서 끝나지 않고 더 널리 퍼져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줄 이야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경기가 끝난 지 1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이찬원이 폭력배들을 처치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다. 런던의 한 시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세라 영상을 촬영했고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찬원의 발차기, 회피 동작, 정확한 방역을 반복해서 보고 있다. 영상이 올라온 몇 분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으며 그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주요 플랫폼에서 이와 관련된 게시물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찬원의 열렬한 팬들은 이 장면을 잘라내어 이찬원은 세계적 수준의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격투기 선수다. 또는 축구 선수가 자기 방어를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찬원을 보고 배워야 한다. 라는 캡션을 달며 영웅으로서의 그의 모습을 극찬했다. 스포츠 뉴스 사이트들도 빠르게 이 사건을 보도했다. BBC는 이찬원은 축구장에서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몇 분 만에 폭력배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 고 전했다. CNN은 축구선수에서 거리의 전설로 이찬원과 런던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대결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한국에서는 이찬원이 국민 영웅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더욱 뜨겁게 이어졌다. 주요 뉴스 채널들은 이찬원의 무술 실력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내거나 팬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보도에 집중했다. 네이버 카카오톡 한국의 스포츠 포럼에서는 이찬원에 대한 자랑과 감탄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한 팬은 이찬원을 축구장에서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더 자랑스럽다. 진정한 전설이다. 라고 댓글을 남겼다. 영상이 급속히 퍼지는 가운데 폭력배들은 완전히 망신을 당한 상황에 처했다.
잭, 빌리, 톰이 땅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네티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수백 개의 밈이 생성되었고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내용으로 조롱을 받았다. 한 밈에서는 잭이 얼굴을 움켜잡고 있는 사진에 자신이 큰 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고수가 나타나버린 경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국제기구들이 영상을 다시 공유하며 이찬원을 예시로 들어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강조했다. 한 영국의 큰 단체는 이찬원은 자기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종차별과 폭력은 사회에서 자리가 없다. 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 모든 상황이 온라인에서 폭발하는 가운데 잭과 그 일행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된 그들은 공공질서 방해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찬원은 물론이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이어졌고 그들의 영상과 진술로 인해 잭 일행은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토트넘 클럽 본부에서는 이 소식을 접하고 처음에는 이찬원이 싸움에 휘말린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영상이 공개된 후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 코칭 스태프는 웃으며 말하기를 이제 이찬원이 상대 선수에게 못되게 굴면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스스로를 잘 방어할 수 있는 선수니까요. 라고 말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찬원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몇몇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그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우리 이제 축구 대신 태권도 경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해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 선수들도 이찬원을 자랑스럽게 언급하며 그가 바로 한국인의 힘과 끈기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비록 사건이 잠잠해졌지만 이찬원이 보여준 일은 단순히 자기 방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강력한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축구 팬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이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이야기는 런던 시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용기와 결단력, 진정한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교훈으로 퍼져나갔다. 런던 시장에서의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신속하게 폭력배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다. 잭, 빌리, 톰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이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서 밖에서는 기자들이 모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쫓고 있었고 카메라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찬원도 경찰서에 도착해 진술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섰고 전혀 긴장하거나 화가 난 기색 없이 평온하게 보였다.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한 큰 경찰관이 이찬원을 앉히고 그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종이를 건넸다. 이찬원은 펜을 쥐고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떠올리며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 경찰관은 그를 보며 차분하지만 존경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목격자들의 영상도 봤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입니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찰관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한 일은 옳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을 우위에 놓으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으로 그들은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방 반대편에서는 잭이 테이블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빌리와 톰은 속삭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상황이 이전의 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심각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경찰에 체포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한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잭과 그의 일행을 대리하는 변호사였지만 이 사건은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변호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신들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험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현재 모든 증거를 보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잭은 이를 악물고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오늘 하루가 그저 평범한 시비를 일으킨 날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거울을 통해 이찬원을 보며 분노의 눈빛을 보냈다.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BBC, 스카이 스포츠 등 주요 뉴스 매체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건에 대한 최신 뉴스를 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찬원의 팬들도 몇몇 등장해 그를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한 여성 기자가 카메라 앞에 서서 신나게 말했다. 우리는 런던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이찬원이 방금 자신의 진술을 마쳤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는 폭력배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한국 축구 스타인 이찬원에 대한 존경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경찰서를 나섰고 플래시가 번쩍이며 카메라가 계속해서 그를 찍었다. 몇몇 기자들이 달려와 마이크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물었다. 오늘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찬원은 잠시 멈추고 생각한 뒤 그의 평소와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폭력을 좋아하지 않지만 또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증오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대답은 즉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 팬이 크게 외쳤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한편 토트넘 클럽 사무실에서는 클럽 관계자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감독은 고개를 저으며 걱정과 경외감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는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찬원이 경기장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군요. 클럽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건은 이찬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관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날 밤 사건에 대한 보도가 계속해서 주요 뉴스에 올라왔다. 트위터에서는 이찬원 거리의 전설이 인기 해시태그가 되었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찬원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며 댓글을 달았다. 한 팬은 이렇게 썼다. 축구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는 선수에게 상을 주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이찬원이 확실히 1등을 할 것입니다. 런던의 한 작은 식당에서 이찬원은 마침내 몇몇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넘겼다. 그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필요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런던의 다른 한 곳에서는 잭, 빌리, 톰이 수감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 하루 만에 그들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원하는 대로 괴롭힐 수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찬원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은 쉽게 굴복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리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 교훈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런던 시장에서의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이찬원과 그의 대결에 대한 소식이 모든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사건을 담은 영상들은 끊임없이 공유되었고 각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찬원이 침착하게 폭력배들과 마주하고 하나하나를 제압하는 모습은
축구와 무술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BBC, CNN, 스카이, 스포츠와 같은 대형 뉴스 매체들은 일제히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각 기사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다. 이찬원의 세계적 수준의 자기 방어 능력과 사건을 침착하게 처리한 방식. 기사의 제목들도 모두 극적이었다. 이찬원, 축구 스타뿐만 아니라 진정한 무술가, 토트넘 선수, 폭력배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다. 런던 거리의 영웅, 이찬원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이 큰 팬들의 응원을 불러일으켰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과 용기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이찬원 레전드가 전 세계 트렌드로 떠오르며 팬들의 트윗이 수백만 건에 달했다. 한 팬은 이렇게 썼다. 이찬원은 축구장에서 골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런던 거리에서도 골을 넣었다. 진정한 전설이다. 또 다른 팬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덧붙였다. 이찬원이 축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쉽게 최고의 태권도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거야. 이찬원의 토트넘 동료들도 빠르게 목소리를 냈다. 이찬원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해리 케인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게시했다. 나는 그가 속도가 빠른 걸 알고 있었지만 폭력배들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멋지다. 소니. 다른 동료들인 데안 쿨루셉스키, 리샤르리송, 벤 데이비스도 이찬원을 축하하는 댓글을 남기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 화제가 되었다. KBS는 이찬원의 특집 뉴스를 방송하며 토트넘에서의 골 장면뿐만 아니라 폭력배들을 제압하는 장면도 다시 보여주었다. 진행자들은 웃으며 이찬원이 은퇴 후 무술 강습을 열어야 하지 않겠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몇몇 무술 잡지들은 이찬원의 기술에 대해 분석을 시작했다. 한 유명 태권도 지도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의 움직임을 봐. 그는 단순히 피하고 방역하는 것을 넘어서 힘을 제어하고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이는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훌륭한 자기 방어 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칭찬과 찬사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 인종차별과 거리폭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인권단체는 이찬원에 대한 폭력배들의 행동이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심각한 인종차별의 징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논의하며 영국 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사건을 일으킨 잭, 빌리, 톰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들은 경찰에 체포된 후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보였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세 사람은 모두 혐의를 받았고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에도 직면했다. 그들의 가족들도 큰 압박을 받았고 그들을 아는 사람들 역시 공개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비난했다. 감옥에서 잭은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전까지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제압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것이다. 그 상대는 단지 신체적으로 강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찬원은 그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토트넘 훈련장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훈련을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를 맞이하며 농담을 건넸다. 손 이제 무술 선생님으로 전향할 거야. 이찬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 축구는 여전히 가장 큰 열정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는 자신의 직업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경력에 큰 흔적을 남겼다. 이제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끈질기고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의 이야기는 스포츠 팬들에게만 아니라 인생에서 불공정함과 싸워야 했던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주말. 경기장이 불빛으로 밝혀지며 이찬원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다시 그라운드에 나설 때 전 세계는 알고 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싸우는 전사이다. 이찬원은 다음 날 아침 토트넘 훈련장에 나타났다. 그의 정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단했다. 런던 하늘을 가로지르는 부드러운 바람은 새로운 하루에 신선한 공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시장에서의 사건은 어제 일어난 일이었지만 손에게 그것은 삶의 한순간, 그가 넘어선 도전일 뿐이었다. 이제 그는 다시 가장 중요한 것, 축구에 집중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이미 훈련장에 있었고 이찬원이 들어서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옛 친구 해리 케인은 아침 일찍 전화로 축하를 전했고 토트넘 동료들은 손을 놀리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와 손아, 이제 우리는 네가랑 공다툼 안 할 거야. 벤 데이비스가 크게 웃으며 말했고 해릭 다이어는 손에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폭력배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가 네게서 공을 빼는 건 불가능할 거야. 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 너무 과장하지 마.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손이 겸손해도 모두는 손이 비범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괴롭히는 자들에 맞서 싸운 것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이 할 수 없는 강한 정신력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 사건의 영상은 여전히 퍼져나갔고 스포츠 채널들은 손의 무술 기술을 분석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훈련은 순식간에 끝났고 손은 몇 분을 할애해 감독과 구단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몇 스폰서들이 손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인종차별과 폭력 반대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로 인해 토트넘 구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임을 깨달았다. 감독은 손을 바라보며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손, 넌 단순히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생각은 없니? 손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며칠 후 토트넘은 스탠드 스트롱 강하게 서라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발표했다. 이찬원이 이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고 이 캠페인은 축구에서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괴롭힘과 폭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목적도 포함되었다. 언론은 이 캠페인에 대해 즉시 보도했고 팬들은 열정적으로 응원했다. 한국의 몇몇 무술단체는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무료로 가르쳐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손은 다시 한번 주목의 중심에 섰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영감을 주는 주목이었다. 한편 잭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고 있었다. 재판은 사건 일주일 후에 열렸고 모든 증거, 목격자의 증언, 사건 전 과정을 담은 영상, 그리고 그들의 이전 범죄 기록까지가 충분히 제시되었기에 3명은 공공질서 위반과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잭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빌리와 톰은 공익근무와 지역사회 보호 처벌을 받았다. 잭은 감옥에서 손에 대한 뉴스를 작은 화면으로 지켜봤다. 그는 손이 이민자보호단체와 인종차별 반대 활동에 협력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았고 수천 명의 팬들 앞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손을 봤다.
손의 얼굴에는 여전히 익숙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단순한 축구 선수의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의 미소였다. 잭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알았다. 그날의 전투에서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까지 패배한 것이다. 하지만 손에게 있어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이번 일을 자랑스럽거나 축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히 자신과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일어설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었다. 그날 밤 손은 집에 돌아와 평화로운 저녁을 즐겼다. 그는 친구들, 동료들, 팬들로부터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날 시장에서 그의 사인도 요청했던 리사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손 오빠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오빠처럼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저를 지킬 수 있도록. 오빠가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손은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작은 일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주고 불공정에 맞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면 그 모든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손은 다시 경기장에 나섰다. 그는 다음 경기를 준비했다. 그가 그라운드에 들어설 때 10만 명의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손을 단순한 훌륭한 선수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손을 용기 끈기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보았다.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공이 푸른 잔디 위로 굴러갈 때 손은 알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이며 여전히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정한 전사였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싸우는 사람이다.